배움과 새로움과 창의성. 잠시 다음 문제를 생각해 보자.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운 시기는 언제인가? 라는 질문이다. 여러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면 아마도 교실 밖에서 배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어떤 기술과 배움이 미래 기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 예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 업계를 재정립할 만큼의 중요한 혁신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던 경험이 시발점인 경우가 많다.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도 그가 익히 알던 포도주 짜는 기술로 문자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할판 인쇄기 제작에 응용했다. 유명한 임스 의자를 만든 찰스 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군함에서 일하며 익힌 합판 주조법으로 훗날 현대적 감각의 가구를 만드는 데 응용했다. 스티브 잡스 역시 다양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결합하는 능력이 탁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매킨토시 컴퓨터에 장착할 최신 서체 디자인을 고안할 때 10여 년 전에 취미로 들었던 서예 강의에서 많은 영감을 얻은 것은 유명한 일화다. 물론 사람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기술만을 배우는 것은 아니다. 삶을 즐기고 좀 더 성장하기 위해 많은 것을 배운다. 좋은 친구, 배우자, 부모,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법과 소박한 즐거움을 느끼고 짜증나는 일에 방해받지 않는 법, 자신의 장점을 발전시켜서 남을 돕는 법 등을 배우지 않는가. 이런 배움의 기회 역시 일상적인 장소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생긴다. 필자 중 한 명인 라이언의 스탠퍼드 대학교 박사학위 연구 중 한 가지는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깊은 가치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적으로 헌신적인 사람들의 삶을 조사했다. 결론적으로 라이언은 영적인 삶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통찰력이 겉보기에 평범한 순간에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가령 친구들과 조용한 저녁을 먹거나 국제선 비행기에 앉거나 숲에서 사슴이 넘어지는 걸 보는 동안 변혁적인 통찰력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배움은 언제 어느 때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자신이 하는 어떤 일도 가치 있게 여기게 된다. 또한 예상치 못한 발견에도 언제나 마음을 열 수 있게 된다. 위험 감수나 실패 가능성에 관한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 언제나 배울 게 있다는 건 결과에 상관없이 어떤 일에서도 뭔가를 얻는다는 뜻이다. 개인적인 어려움과 상실 속에서도 배울 점은 언제나 그렇게 존재한다. 삶을 개선시키고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훌륭한 예를 람다스의 경우에서 살펴보자. 그는 1960년대에 인도에서 공부한 영성교사이며 지금 여기에 살라라는 저서를 발간했다. 1997년 66세 되던 해 그는 뇌졸중으로 목숨을 거의 잃을 뻔했다. 회복 후에는 표현성 실어증을 겪었는데 그래서 말을 할 때 정확한 단어를 말하기 힘들었다. 평소 유창한 화법으로 유명한 대중연설가였던 그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련이었다. 힘겨운 죄아의 시간을 지내던 어느 날 람다스는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뇌졸중 경험이 자신의 영성에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전에는 겉돌고 거만한 면이 있었지요. 그런데 뇌졸중을 겪고 한결 겸손해졌습니다. 늘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냈는데 이제는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으니까요. 그게 은혜였어요. 뇌졸중이 자아에도 영향을 미친 거지요. 비로소 제 고통을 마주하게 되자 삶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현재 80대에 접어든 람다스는 아직도 강연을 하며 전 세계 청중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다.
성장하고 싶다면 항상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확실한 장소는 현재 직장이다. 이제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접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라. 다양한 업종과 관행에서도 배울 것은 절비하다. 직장 밖에서도 사회단체나 공동체에 참여하고 동네 자원봉사 또는 스포츠 모임에 가입하는 등 그곳이 어디라도 상관없다. 새로운 도전과 경험으로 자신을 이끌 수 있는 프로젝트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찾아라. 더불어 배움을 위해 일정 시간을 비워두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평소 흥미있게 생각해온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말이다. 매달 학습의 날을 지정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허니 행운이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있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언제가 적시이고 어디가 적소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모든 우연이 그렇듯 확실히 예견하기란 어렵다. 아무도 이런 팻말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 여기가 맞는 곳입니다. 수요일 오후 3시 22분에 오세요. 혁신은 행운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행동할 준비가 돼 있는가에 달려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세상 밖에 나가서 행동할 때 떠오르기 쉽다. 집 소파가 아닌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거나 낯선 장소를 찾아가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다. 혁신가의 중요한 요건은 고정된 사고 틀을 벗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자 밖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익숙한 것, 습관이나 사고 패턴을 탈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때야 비로소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 다양한 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많을수록 혁신가로서 성공을 거둘 확률도 높다. 다양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면서 비즈니스 절차,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기업 문화와 상품에 익숙해질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폭넓고 다양한 경험은 폭넓은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 결과 특정 관점을 초월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자극된 것이다. 만약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면 고정된 틀에서 벗어난 사고가 특히 중요하다. 작곡을 하거나 동화를 쓰거나 도구를 발명하거나 신상품을 디자인한다면 말이다. 이런 경우 자신의 아이디어에만 몰입할 때 틀에 박힌 시야를 갖게 될 확률이 높다. 다른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종종 혼자서만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야를 넓혀줄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도 한다. 따라서 당신이 창의적인 인재라면 일상적인 근무 환경을 탈피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약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잠정적인 고객층을 찾아가 그들에게 사업 계획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기획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샘플을 보여줄 수 있으면 더욱 좋다. 그래야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고객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부분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할지에 관해 피드백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며 자신의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상 못한 기회에도 사고를 열어두면 더 많은 창의성이 발휘된다. 그 기회는 조력자가 되고 유용한 자원이 될 수도 있다. 염두에 두지 못한 어떤 가능성일지도 모른다. 창의적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익숙한 물리적 경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다양한 장소에서 일해보거나 새로 알게 된 식당에서 점심을 먹거나 해외를 여행하거나 살아보는 것은 창의성을 기르는 좋은 방법이다. 낯선 장소에서 열리는 문화 이벤트에 참석하거나 아직 가보지 못한 박물관이나 공원을 가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 가면 현재의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창의성을 키우는 또 다른 방법은 현재의 경험 범위를 넘어선 기술과 지식을 익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엔지니어라면 예술 강좌를 들어보고 경영 컨설턴트라면 진로 상담가로 자원봉사를 하는 시기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직업이라면 목공예에 도전해보는 건 어떤가? 세미나에도 참석해보라.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강좌나 워크숍에 참석해보라.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상적인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것이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거나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을 만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다. 낯섦과 새로움이 필요하군요.